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온천마을 유후인의 길링코에서 인사드립니다. 후쿠오카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근교 여행지죠. 후쿠오카. 확실히 한국에서 가장 만만한 해외 여행지지만 그래도 막 근교 여행 넣고 뭐 하다 보면은 일정 짜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후쿠오카 뇌 빼고 즐기는 36시간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다자에요 유후인의 야타의 시내 여행 모든 걸 알차게 챙기는 36시간. 네, 그럼 저와 함께 후쿠오카 여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첫날의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우선 근교 지역 투어에 시간을 배정합니다. 삿포로에서 홋카이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근교 여행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후쿠오카도 현대적인 도시 자체보다는 개성 있는 근교 여행이 좀 더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보통 후쿠오카에서 가장 대중적인 근교 여행지 하면 텐만구가 있는 다자이오를 꼽고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근교 여행지 하면 좀 멀리 떨어진 오이타현의 유후인으로 통하는데요. 유후인은 유명한 온천마을이에요. 또 온천하면 그 너머 베푸도 있죠. 간헐천, 지역 순례로 유명한 그 베푸. 대중교통으로 자유여행을 한다면 전부 각각 하루씩 써야 하는 지역들입니다. 서로 거리가 꽤 있을 뿐더러 유후인, 베푸는 그래도 같은 노선상에 있지만 다자이유는 아예 철도 회사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최적화된 루트로 돌아다니는 클럽, 버스 투어에서는 세 지역을 하루에 전부 돌아볼 수 있죠. 물론 한 지역의 모든 스팟을 다 구경하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곳들만 대표적으로 방문하는 개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다자이오를 방문하게 돼요. 학문의 신 스가와라도 미치잔네를 모시는 텐만구 신사가 있는 지역인데 이 신사 919년 창건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고요. 후삼국 시대 끝무렵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 정말 오래된 신사죠. 이 다자이오 텐만구는 여러모로 일본 신사의 정석입니다. 일본 여행 중 방문하는 다른 유명 신사들은 되게 정석적이라기보단 특수한 곳들이 많거든요. 교토의 후시미나리의 토리이들 확실히 특이하고 가마쿠라, 벤자이텐 신사의 높이가 다른 3단 구조도 보편적이진 않아요. 도쿄, 메이지 신궁도 이름부터가 신궁. 그 높은 격은 2세 신궁 다음 가는 일본 최고급이라 보통 신사라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연못과 작은 정원과 뭐 그런 다자이오 텐만구 일반적인 고풍스러운 신사가 어떤 건지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여긴 신사 자체도 이색적이지만 그 앞에 상점과 오모테산도도 아주 재밌습니다. 커다란 속초 토리가 여러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기념품 가게, 카페, 식당 등이 늘어섰는데 비슷한 스타일의 사원 앞 유명 상점가로 도쿄의 아사쿠사 센소지역 나카미세도리, 교토 기요미지데라 앞 니넨자카 산넨자카가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둘러보는 재미는 후쿠오카, 다자이오의 오모테산도가 제일이라 생각해요. 또 그 중간에 이색적인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가 쿠마겐고가 디자인한 것으로 독특한 인테리어를 선보이니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들어가 보길 바라요. 그 다음 방문하는 지역은 유후인입니다. 이 투어에서 가장 긴 시간을 배정받는 지역. 흔히들 유후인 하면 온천에 료칸만 떠올리지만 이 마을에는 그런 숙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유노츠보 거리, 귀여운 아이템, 상점들로 가득한 유후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그만 거리죠. 식당뿐만 아니라 간단한 먹거리도 있어서 아이스크림이라거나 타코야끼라거나 이것저것 간식을 사 먹기 좋아요. 여기서 또 플로랄 빌리지라는 작은 테마 상점가가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1960년대 느낌의 쇼와칸이라거나 스누피 찻집이라거나 개성있는 장소가 꽤 있죠. 그리고 길링코 호수. 끄트머리에 있는 텐소 신사의 이색적인 모습이 참으로 멋진 작은 호수입니다. 그 외에도 목조 건물과 녹음이 어우러진 분위기가 멋져 잠 산책하기 좋은 동네가 유후인이에요. 유후인의 료칸 1박. 사실 그리 쉬운 선택지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투어로 유후인을 살짝 맛보고 오 괜찮다 싶으면 다음 후쿠오카 여행에 료칸에 갈 수도 있는데요. 클룩에서는 간편하게 료칸 예약도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비롯해 시설, 객실 안내가 참 이해하기 쉬워서 좋아요. 그 다음 투어 버스는 베푸로 이동합니다. 베푸는 여러 간헐천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유명한 몇 곳들을 묶어 지옥 순례라 하거든요. 투어에서는 그중 가마도 지옥을 짧게 둘러보게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을 구경하고 색도 여러가지라 이래저래 신기해요. 그리고 원천 계란과 라무네, 이거 궁합이 또 기가 막히죠.
또 간단한 조격도 할 수 있고요. 유황 온천이라 미끈미끈해요. 네, 기본적인 투어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유후인 위주의 투어에도 여러가지 변주가 있는데요. 다자유를 빼고 유후인, 베프를 좀 더 깊게 도는 곳도 있고 진격의 거인 작가의 고향, 히타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되는 부분.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근교 지역 투어는 후쿠오카현 남쪽 구마모토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내의 구마모토성. 임진왜란 당시 유명한 왜군 장수인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 쌓은 곳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명성 중 하나예요. 검은 빛깔이 전반적으로 도는 모습이 유명하죠. 한국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오사카성이나 히메지성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소쿠주 국립공원 쪽. 여기는 큐슈를 대표하는 화산 지역인데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투어에서는 버스로 편하게 전망대나 구로카와 온천마을을 들러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클룩 투어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남쪽 미야자키 다카치오 협곡 쪽으로 가는 투어도 있고 후쿠오카시 바로 서쪽에 이토시마 쪽 투어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후쿠오카가 처음이라면 다자유 및 유후인, 베푸 혹은 구마모토 근처가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투어를 갔다가 시내로 돌아오면 어두운 저녁인데요.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후쿠오카가 또 지역 음식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제대로 뭔가를 먹고 싶다. 그러면 돈코츠 라면이나 모츠나베를 추천합니다. 돈코츠 라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일의 일본 라면으로 돼지뼈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마치 돼지국밥의 친구와도 같은 라면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맑은 국물이 있고 아주 진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진한 스타일의 가게들은 명란젓이 올라간 미니 덮밥을 주로 같이 파는데 명란젓이 또 다른 후쿠오카 명물이니 시도하는 것도 좋겠죠? 모츠나베는 간단하게 대창전골이에요. 국물 종류가 크게 된장, 간장으로 나뉘는데 처음이라면 된장으로 드셔보세요. 이따 소개하겠지만 야타이에서도 라멘 등등 음식을 팔지만 정식 식당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아쉽거든요. 어쩔 수 없죠. 시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야타이로 갑니다. 이것도 후쿠오카의 상징이죠. 야타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포장마차란 뜻인데 일본 축제, 마츠리에 있는 부스들도 다 사실은 야타이예요. 하지만 거기는 되게 테이크아웃 개념이고 이렇게 테이블을 구비하고 술까지 마실 수 있는 건 후쿠오카가 일본 넘버원이죠. 이 야타이들은 나카스 서남쪽 강변부터 텐진까지 쭉 분포하는데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원한다면 텐진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나카스의 포장마차 거리는 좀 관광지 분위기, 텐진 쪽은 일상생활 속의 분위기랄까요? 작은 포장마차지만 음식과 술 종류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명란 계란말이, 라멘, 겨울엔 오뎅, 술도 맥주, 니혼슈, 일본 소주, 하이볼. 원체 여행객이 많은 후쿠오카니만큼 분위기는 아주 로컬 느낌이라도 웬만하면 한국어 메뉴가 있으니 포장마차라고 소통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은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술을 좋아한다면 아까 저녁 식사를 생략하고 야타이에서 쭉 저녁부터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팔고 이것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거든요. 야타이 대신 평범한 이자카야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닭껍질구이, 토리카와를 꼭 드셔보세요. 이것도 또 다른 후쿠오카 명물입니다. 소금간, 시어보다는 간장소스, 타레가 좀 더 맛있고요. 맥주와의 궁합이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고 야타이에서 가볍게 마시는 루트, 야타이, 이자카야 등 술 위주로 가는 루트, 술 먹다가 마무리로 라멘을 들이키는 루트, 종류는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멘을 먹을 거라면 카와바타의 간소라멘 나가하마케로 가보세요. 24시간 영업이라 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난 다음에도 찾아가기 좋습니다. 밤을 즐기고 나면 이제 숙소로 돌아갈 차례. 이렇게 근교 여행 투어에 참여할 거라면 하카타역 근처로 숙소를 잡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투어는 하카타역 동쪽 출구에서 출발하거든요. 저는 이번 36시간 일정을 계획하며 레스트 호텔 하카타 에키마에 묵었습니다. 깔끔해서 좋은 신축 호텔이에요. 네, 첫 번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든든하게 조식을 먹고 9시쯤 오호리 공원으로 가요.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이죠. 중간에 호수가 하나 있고 주변에 높은 건물은 별로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인데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힐링해보세요.
12시 방향의 카페는 11시나 되어서야 문을 열지만 3시 방향의 스타벅스나 6시 방향의 카페,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여유롭게 주문할 수 있어요. (9시) 9시 반에 문을 여는 후쿠오카 시립미술관을 가볍게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오호리 공원에는 이런저런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산책하며 작은 친구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공원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향할 곳은 모모치 해변입니다. 후쿠오카에서 가장 높은 빌딩 후쿠오카 타워가 있는 인공 해변이에요. 항만 혹은 산업시설이 가득해 즐기기 힘든 후쿠오카 해안가에서 정말 드문 여유로운 장소죠. 간단한 식당이나 푸드트럭도 있어서 만약에 아침을 안 먹었다면 여기서 뭔가를 가볍게 먹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타워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일본 주요 대도시에는 전망대가 여럿 있는데 여기는 그중 바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또 대부분 만원, 2만원 하는 다른 곳들 대비 약 7,000원이라는 혜자스러운 가격을 자랑합니다. 메인 전망대 아래층에 카페도 있는데 여기 뷰도 멋지거든요. 훨씬 더 여유로운 분위기니 음료 하나를 주문해봅니다. 관심이 있다면 타워 바로 앞에 있는 후쿠오카 시박물관을 구경해도 좋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에 관한 곳인데 아주 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전시 구성을 꽤 재밌고 흥미롭게 해놨어요. 때때로 흥미로운 다른 특별전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지브리나 김열의 칼날이라고 하나 그런 거요. 그 다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미노 나카미치로 가는 거예요. 지도로 볼까요? 육로로 보면 한참 돌아가야 하지만 다행히도 모모치에서 우미노 나카미치로 가는 페리가 있죠. 우미노 나카미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린월드, 명실상부한 후쿠오카 최고의 수족관으로 규모도 크고 다양한 물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또 어류뿐만 아니라 물개도 있고 펭귄에, 돌고래, 더 본격적인 해양생물도 있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아마 여기가 후쿠오카 여행 중 최고의 장소일 거예요. 메인 이벤트인 돌고래와 바다사자 공연은 오후 2시, 오후 3시 반에도 있으니 모모치 해변 다음에 여기에 와도 여유롭게 볼 수 있어요. 우미노 나카미치에는 마린 월드 말고 커다란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 지역의 본체라 봐도 돼요. 꽃밭, 정원에, 간단한 동물원에, 아이들 뛰노는 놀이터에, 같은 공원이지만 아침에 갔던 오호리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렇게 넓어서 걸어다니기에는 무리고 자전거를 빌려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야외 돌아다니기 너무 더운 한여름이나 초목이 다 시드는 겨울 전후에는 이 공원에 굳이 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린 월드에서 시내로 복귀. 하지만 꽃이 피는 봄이나 단풍 드는 가을에는 시간 내서 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일정을 앞으로 당겨 마린월드를 비롯한 우미노 나카미치에 1시에는 도착하는 게 좋아요. 이 공원의 자전거 대여시가 오후 5시에 끝나거든요. 돌아올 때는 JR 열차를 타고 하카타역으로 오면 됩니다. 두 번째 루트는 모모치 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후쿠오카 페이페이돔 야구장 근처로 오는 거예요. 날짜가 맞다 하면 야구 관람을 해도 되지만 무난하고 보편적인 컨텐츠는 팀랩 포레스트입니다. 보스 2조라는 테마파크 빌딩이 있어요. 야구장 바로 옆. 여기는 도쿄의 플래닛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팀랩의 전시인데요. 체험형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될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강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미노 나카미치행 페리 그리고 그쪽 공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야외잖아요. 날은 맑아도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안 뜨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가는 일정에서 날이 안 좋다면 이쪽 실내인 팀랩 포레스트 쪽으로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스 2조 아까 테마파크 빌딩이라 말씀드렸죠? 여기는 산리오나 야구 박물관 같은 다른 체험형 시설도 여럿 있거든요. 이쪽에 티켓들도 클룩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입장하는 곳이 여럿인데 그걸 클룩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간편하게 결제. 그렇게 즐기고 돌아오면 늦은 오후.
식사는 하카타역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기차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커다란 이 역, 멋진 푸드코트도 딸려있거든요. 지하에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식당들이 있고 9층 쪽에는 좀 더 분위기가 있고 고급스러운 곳들을 위주해요. 하카타역 바로 옆에 있는 키텐몰에도 식당이 많습니다. 없는 음식이 없으니 취향 따라 다 먹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이번 일정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바로 하카타와 나카스 사이의 캐널시티. 위치가 정말 좋고 상점들 라인업도 괜찮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을 저격하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자체만 둘러봐도 괜찮은데 또 이름이 캐널시티죠. 운하 테마예요. 운하 중앙 광장 앞에서 30분마다 분수쇼를 하는데 느긋하게 둘러보다가 시간 됐다 싶을 때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카타역 도착할 때 배가 안 고팠다면 여기서 저녁을 먹어도 됩니다. 쇼핑몰이라 식당들이 여럿 있어요. 둘째 날 시내 일정을 전부 포기하고 전날 하지 못했던 다른 투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높은 확률로 첫날에 유후인을 골랐을 테니 구마모토, 미야자키 이런 식으로요. 갔다가 복귀는 하카타역이니 저녁은 하카타역 혹은 캐널시티에서 먹으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알아본 후쿠오카의 실속 36시간을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후쿠오카를 가장 알차게 즐기는 36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빨리 후쿠오카 오고 싶지 않나요? 비디오에 나온 투어나 입장권은 클룩에서 편하게 예약 가능하고요.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후쿠오카 텐진 야타이에서 트리콤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